자, 오늘은 데미안을 읽을 겁니다. 명불허전의 고전이자 다양한 연령의 독자들에게 고루 사랑받는 데미안. 해석이나 설명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다루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미안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분히 주관적이니까 이 방송이 데미안을 설명이나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더라인 스타일로 풀어보는 생활 적용 방법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데미안 실전 활용법 쉽게 이해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성장소설로 읽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4번의 단계별 성장이 있어 보이는데요. 1단계는 이분법적 시야 깨기, 2단계는 자기 성찰, 3단계는 자신만의 발견, 그리고 4단계는 내가 바랬던 모습을 자각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 단계별로 주인공인 에밀 싱클레어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무엇보다 싱클레어의 성장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볼게요. 첫 번째 성장입니다.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부모님과 가족, 부유한 가정 환경 등 싱클레어는 이런 사랑이 넘치고 격조가 높으며 단정한, 한마디로 선하고 올바르고 밝은 세계 속에서 자랐죠. 그러던 어느 날 좀 노는 친구들에게 있어 보이고 싶었던 싱클레어는 으스대기 위해 사소한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 이 친구 무리 중 한 명인 크로머에게 꼬투리가 잡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싱클레어는 지옥에 있는 기분을 느끼게 돼요. 크로머는 싱클레어의 거짓말을 빌미로 돈을 가져오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불러내서 협박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린 싱클레어에게는 악마에게 휘둘리는 기분과 같았을 겁니다. 싱클레어가 처음 겪는 이 악의 세계는 벗어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늘 선한 세계 속에서 살던 싱클레어가 처음 겪는 악의 세계는 그야말로 끔찍했죠. 그 즈음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옵니다. 그는 외모도 멋졌고 풍기는 분위기도 범상치 않았어요.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너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냐고 물어봅니다. 싱클레어의 사정을 들은 데미안은 싱긋 웃고 마는데 그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크로모가 더 이상 싱클레어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데미안 덕분에 악으로부터 벗어난 싱클레어는 이 이후부터 데미안을 쫓아다니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과 악은 구분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성장입니다. 의아하시죠? 자, 어린 싱클레어는 세상을 선과 악 두 가지로 구분했고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었습니다. 선한 세상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는 악한 세상은 그저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찾아온 악한 세상을 맞이하자마자 지옥불에 떨어진 고통을 느끼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혹은 삶의 태도에서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맞거나 틀린 것으로 양분하여 바라봅니다. 안전한 삶이 쭉 지속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삶은 결코 일방향적이지 않잖아요. 두 가지 세상을 모두 인정하고 나의 삶을 정의하면 갑자기 찾아온 악으로부터의 고통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새로운 사고방식에 젖어들죠. 사람들이 모두 악이라고 칭하는 자가 과연 진짜 악인가? 사람들이 선하다 여기는 자가 비겁한 존재는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아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이야기해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선과 악을 예단치 말 것. 다양하게 생각할 것.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 두 번째 성장 이야기입니다. 자, 데미안과 가까이 지냈던 싱클레어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데미안과 좀 멀어지게 됩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싱클레어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에 취한 삶,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점차 염세적으로 변해갔고 기본적인 그의 감정은 한마디로 불쾌감이나 무책임함으로 버무려져 있었죠. 그는 술집에 진을 치고 스스로를 나락의 길로 몰아넣으면서도 이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는 생각 따위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한 소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외상값 도촉을 받으면서도 그 소녀를 생각하면 세상이 맑아짐을 느꼈죠. 싱클레어는 그녀를 자신의 우상으로 생각했고 그의 안에서 피어오르는 욕구와 충동과 존경과 소망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싱클레어는 내가 그녀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술을 퍼마시고 밤길을 쏘다니는 이런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죠. 다시 고독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고 책도 읽고 산책도 즐기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자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해요. 하지만 싱클레어는 마음속에 우상처럼 자리 잡은 이 소녀를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냅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성장입니다. 그는 한때 무너졌던 자신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채운 그 소녀를 보게 되고 그녀를 단순한 본능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녀를 숭배하고 이를 계기로 스스로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든 누군가를 만나고 알게 됩니다. 싱클레어처럼 사랑에 빠질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로도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 순간이 오면 단순한 동경이나 팬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 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선한 에너지와 영향력이 있는 대상을 통해 나를 정화하기 위한 이 스스로의 노력 말이죠. 비록 그 시작은 외부로부터이겠지만 받아들이고 스스로 소화한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 능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성장입니다.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어려운 메시지, 처음 듣는 이름과 그 의미 등으로 고민하고 있던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를 통해 어떠한 해답들을 듣게 됩니다. 이후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삶과 영혼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죠. 스스로에 대한 용기와 존경을 잃지 않는 방법도 알게 되고요.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공상, 꿈 등에서 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논제로 새로운 본보기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장은 이 다음부터예요. 피스토리우스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스스로를 느끼며 늘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문득 피스토리우스가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쩌면 더 이상은 나와는 맞지 않는 방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은 피스토리우스가 알고 보니 별로였다라든지 모순을 발견했다든지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가 어떤 이상을 쫓는지 나를 포함해서 타인은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제 싱클레어는 어쩌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고민의 지점에서 멘토가 되는 누군가를 추종하고는 하죠. 그를 모방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질문해서 답을 얻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멘토가 되는 사람을 반드시 닮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멘토와는 다른 색의 성장을 이미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단계에 도달했다면 나에게 본이 되는 누군가와 여러분 스스로를 비교해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해왔고 자존감은 올라와 있는 상태일 겁니다. 싱클레어가 그랬듯이 멘토와 나의 가치관이 다르다면 과감하게 여러분의 선택을 하세요.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성장했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성장입니다. 싱클레어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부상병 수용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미안을 만나게 되죠. 정말 예상치 못하게, 심지어 어떤 신비로운 기운과 함께 나타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싱클레어, 잘 들어봐. 난 곧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는 언젠간 다시 나를 찾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부른다고 너에게 갈 수는 없어. 그때는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알았지? 데미안의 말을 들으며 잠에 빠진 싱클레어는 어느새 데미안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죠. 이때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치 데미안을 닮아 있음을 싱클레어가 깨달으면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어느새 인생의 스승과 같았던 데미안을 닮아 있다는 것. 이것은 마지막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이상을 내면화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성장을 위해 멘토 혹은 스승을 찾게 됩니다. 그들을 흉내내기도 하고 자극도 받고 직접적인 조언도 받으면서 조금씩 커 나가죠. 그 성장과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충분한 성장을 이루고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내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를 이끌어준 누군가만큼 성장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좋아요.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데미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미숙함에 고통스러워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가장 좋은 모범이자 도우미가 될 겁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데미안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방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데미안은 구구절절 너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지침을 주지 않아요. 싱클레어의 속을 알아보고 그에게 필요한 한마디의 단어, 하나의 구절만을 던져줍니다. 고민과 사유를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만약 당신이 거울 속을 봤을 때 내가 닮고 싶은 누군가가 보인다면 미숙한 누군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온 겁니다. 자, 데미안은 한 번 읽을 때보다 2번, 3번, 10번 읽을수록 더 깊어지는 책이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단순한 독서법이에요. 이 4번의 성장이라는 이 틀도 그냥 제가 여러분께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일 뿐이고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다른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는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데미안 하면 떠오르는 워낙 중요한 상징들도 있어서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데미안 하면 유명한 거 첫 번째는 알을 깨고 나오는 새입니다. 소설 속 데미안이 이렇게 말해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곧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즉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틀을 깨야 진짜 나로 살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가정, 도덕, 학교, 사회 같은 익숙한 울타리가 그 알이 될 테고요. 나만의 생각, 자신만의 가치로 살아가기 위해선 바로 이 알을 깨야 하겠죠. 자, 다음은 아브락삭스라는 신입니다. 이 이름은 처음 들으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선과 악을 모두 품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은 착하고 악은 나쁘다고 배우지만 아브락사스는 그 둘을 다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도 착한 마음과 충동적인 욕망이 공존하니까요. 그리고 그걸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어른,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방법이다라고 아마 아브락사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을 읽어도 제가 처한 상황이나 저의 가장 큰 근간의 고민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즉,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은 성장이라는 흔한 주제를 우주만큼 확장해서 지금 독자가 가진 생각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관점을 주는 책이다 라고 감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미안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저는 좀 부럽습니다. 그 알을 처음으로 깨뜨릴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될 테니까요. 머리맡에 두고 몇 번을 읽어도 새로운 책 데미안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